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순신 평전 이제 14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말 이런 마음가짐과 자세는 배워야 될 것 같다라는 모습이 이제 그 이순신 장군님을 통해서 이제 드러납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오늘은 아마 이제 짧게 나누게 될 것 같은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한양이 함락되고 나서 이제 그 시점에 이제 이순신 장군님은 이제 해전을 이제 첫 출전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 한양이 함락된 줄은 모르시는 상태로 이제 출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출전에서 약 열흘간 이제 그 해안가를 쭉 돌면서 이제 왜구들을 무찔렀는데 이제 3차례 해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3차례 해전은 뭐지 규모가 큰 해전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일본군이 대규모 함선을 이끌고 이 해안가를 하나씩 점령하는 이런 과정을 안 한 겁니다. 아직은 안 한 거고, 아직도 여전히 이제 그 본토에 남아 있는 아주 많은 군대들을 이제 외선에 실어서 옮기는데 정신이 없기 때문에 소수의 배들만 일부 해안가를 이제 약탈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약탈하고 있는 배들을 이순신 장군님께서 항구에 정박되어 있었겠죠. 그 외선들이 그거를 이제 다가오면서 이제 포로 다 날려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 왜구들은 당황한 나머지 배를 타고 제대로 항전도 못하고 육지 쪽에서 이제 달아나면서 이제 조총을 이제 사격하면서 이제 도망갔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좀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은 워낙 이제 이 전과를 뭘 올렸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 기록을 하시다 보니까 14살짜리 소녀와 이제 5살짜리 남자아이도 이제 구출을 했다 이 기록도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 이제 가슴 아픈 내용은 이 소녀가 잡혀가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는가, 한 며칠 동안 이제 잡혀 있었던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고, 어머니는 죽었고, 그리고 오빠랑 내가 같이 잡혔는데, 오빠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외선의 이제 가장 아래 이제 창고에 그냥 갇힌 채로 며칠 동안 그냥 그러고 방치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량무리에 생각하고 완전히 짐짝 다루듯이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좀 슬픈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어쨌든 이순신 장군님은 요거 이제 이 전쟁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전투는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었던 것은 대단히 많았다. 왜냐하면 왜구들이 노력한 걸 두고 간 거잖아요. 어쨌든 얘가 도망갔으니까. 그러니까 왜구들이 그 노력한 거를 다행히 그래도 차라리 이제 앞으로 많은 전쟁을 치르셔야 되는 이순신 장군님께서 그 물자들을 다 받게 되었다. 쌀도 300석도 얻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좋은 물건들을 많이 얻게 되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놀라운 이제 이순신 장군님의 이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가짐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이제 보는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마음가짐인데 뭐냐? 그러니까 이제 이순신 장군이 전쟁하시면서 이렇게 강직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얼마나 이 마음가짐이 흠없이 또 아름다웠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 얻은 이 노량물, 그러니까 곡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말단 부하들부터 시작해서 그 가족들에게 다 풀어서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때 당시 농사도 제대로 못 주니까 항상 쫄쫄 굶었겠죠. 이거를 얻은 거를 백성들에게 나눠주었다. 애민 정신이 보여지는 이제 놀라운 모습입니다. 사실 이렇게 전쟁 불안한 상황에서 지휘관이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언제 또 군량미가 모자랄지 모르는 그런 다급한 상황에서 백성보다 어쨌든 군대가 우선인 거고 승리가 우선인 거니까 쌓아두고 보자 이런 식의 심리가 발동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심리죠. 근데 백성들에게 이제 베풀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모습은 열흘째에서 이제 이 해전을 그만두고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그 이유가 왕이 드디어 그 한양을 이제 버리고 이제 그 피신을 했다. 그래서 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순신 장군님께서 무려 하루 동안 내내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이제 또 기록이 있습니다. 그 충신으로서의 정말 이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회전 열흘간의 이제 항해를 통해서 전쟁을 하시고 이제 얻은 것들, 그리고 거기서 보여주시는 이순신 장군님의 모습이 이제 다 이제 나눈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아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엄청나게 뭘 주고 뭐 이렇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상대를 이제 존중하고 이 사람의 인생이 이제 소중하다라는 것을 의식을 하면서 이제 가급적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배려하는 마음으로 상대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뭐 나만 생각하면서 뭐 막 이제 잔머리 굴려가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더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 뭐 그리고 이득을 얻게 되면 네가 바보 같아서 내가 이득을 얻은 거야. 뭐 누가 그렇게 살려면 이런 자세는 이제 절대 가져서는 안 되겠다. 뭐 이순신 장군님께서 이렇게 사시니까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또 그 함께 있었던 그 군인과 백성들은 또 나름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순간에서도 뭐 요건 좀 나누겠습니다. 어두운 이야기도 좀 있다. 뭐가 이렇게 어두웠냐? 자, 좀 불행의 씨앗 같은 일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좀 이제 참 모든 게 다 좋았으면 좋겠는데 꼭 안 좋은 사람이 껴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제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도 배는 한 척도 잃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다친 사람이 이게 장군 중에 이제 팔을 이제 화살을 하나 맞아서 이제 다친 장군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밑에 하급 이제 부하 장졸 중에서 조금 사고가 발생해서 2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근데 이 2명이 부상을 입은 게 안타깝지만 이 첫 해전에서 이제 도중에 원균이 이제 내척을 이끌고 온 그 판옥순이 합류를 하거든요. 참 이제 얄미운 상황인데 적선 중에 한 척이 이제 점점 기울어지면서 이제 가라앉으려 했나 봐. 이제 막 싸우는 중에 가라앉으려고 하는데 이순신 장군님의 배에서 이제 이걸 완전히 격침을 시키려고 하는데 원균 쪽에 배가 확 치고 들어오면서 방해를 하더니 이제 그 진해가 격침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공로를 가로채가는 거죠. 말 그대로.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그냥 내버려두면 상대가 격침시키고 같은 거를 진해들이 억지로 갑자기 확 끼어들어가지고 우리가 격침시켰다 하면서 계속 공로를 올려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갑자기 끼어든 원균의 배 때문에 이제 2명의 이제 그 하급 병사가 이제 다친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다 좋을 뻔했으나 이런 불상사가 또 발생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이순신 장군님께서 조정에 보고를 올 때도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했나 봅니다. 원균 장군과 부하들이 좀 이런 일을 저지른 게 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조치 좀 취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따로 좀 이제 좀 해야 됐다라는 그 생각이 드신 것이죠. 근데 조정에서는 뭐 이제 원균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이순신 장군님을 질투합니다. 뭐 질투에 대한 이유는 오늘 내용에 사실은 답이 나와 있어요. 한번 요것도 조금만 더 나눠볼게요. 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순신 장군님이 전쟁을 이겼어요. 뭐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요. 근데 거기다가 백성들에게 군량미까지 배포를 했다. 그러면 백성들이 얼마나 이 장군님을 좋아할 테고, 이 이순신 장군님은 병권까지 지고 있죠. 그러면서 인기가 올라가고 있어요. 백성들에게. 그러면 이제 왕의 입장에서는 질투심이 이제 폭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뭘 꼬투리를 잡을까라고 하는 이 행보가 이제 이때부터 서서히 이후에 이제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내부에 내분이 생길 거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는 했지만 원균 장군과 그리고 이제 선조 왕의 이 질투심. 이순신 장군님은 전혀 절대 그런 마음이 없고, 왕이 피신 같다는 것에서 하루 내내 울고 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임에도 불구하고 또 의심을 당하면서 이제 고통받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전쟁을 항상 이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끝까지 그 착하고 올곧은 마음을 지키시면서 끝까지 백성을 사랑하신 분이 이순신 장군님이시다. 우린 그걸 배우는 것이 좋다. 그리고 사회생활 할 때도 이렇게까지 뭐 엄청난 수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남을 배려하고 남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겠다. 라는 내용을 나누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